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어, 이전 동영상에서 잠시 소개했던 이 책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 책은 경희의 암특효요법 B17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B17이 아미그달린이라는 해설을 앞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빌어서 비타민 B17은 아미그달린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시켜 드리고 싶고요. 이 책은 참 재미있고도 과학적인 책이에요. 여기 공동 저자로 나와 있는 패트리시아 그리핀은 리차드슨 연구소의 간호사였는데요. 이 진료소에서 암을 치료하는 의료진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저자 서문 뒤에 추기의 형식으로 잘 적어놨어요. 그 대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중요한 부분을 조금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암 환자들이 죽음을 선고받은 뒤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 절망하는 모습이며 그들의 살 썩는 냄새, 누렇게 뜬 얼굴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일했던 암병동에서 그런 걸 겪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암진료소나 암병동이나 그에 같은 양상을 띠고 있다. 비인간적이고 더럽고 엄산한 것이다. 그런데 리차드슨 진료소는 전혀 이러한 불건전한 분위기가 아니었으므로 나는 매우 놀랐다. 처음부터 충격적이었던 것은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의 활기찬 모습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었다. 그것은 자기들의 병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자식들이나 손주들의 이야기, 그리고 건강하게 되면 그 적시로 멀리 관광여행을 떠날 계획, 또 자기 직업으로 다시 복귀할 예정 등 이들은 자신의 죽음을 고민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이번에는 진료소의 직원들을 주목하여 보았다. 그들도 역시 환자들과 하나가 되어 즐거운 태도로 각각 맡은 일을 하고 있었다. 환자들과 나누는 농담은 병이 직접 회복되고 있음을 나타내었으며 비극적인 내용을 억지로 쾌활하게 꾸미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진지한 얼굴 표정이요, 자기 일에 만족한 사람만이 갖출 수 있는 참된 미소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또한 진행성 말기암 환자에게 꼭 붙어 다니는 그 특유의 악취, 그 악취가 이 진료소에는 전혀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소위 말해서 정통파 의학이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그런 일반적인 병원의 암병동이나 암진료소에는 굉장히 엄산하고 더럽고 비인간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절망적인 분위기밖에 없고, 그리고 고통을 원인은 제거하지 못하고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의식을 몽롱하게 만드는 강한 진통제 같은 것이나 주사해 주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보통의 병원들은. 그런 거에 비해서 리차드슨 진료소가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활기차고 완치의 희망을 가지고 계속 태어나는, 그러니까 완치되어서 암이 제거되어서 계속 태어나는 퇴원 파티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이 뒤에 또 이어서 묘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과학의 발달사에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진리가 발견이 되면 처음에는 완고한 근위의식이나 제도적 결함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굉장히 탄압을 받게 되죠. 예를 들면 1847년에 영국 해군 청년외과의 존 린드가 오렌지나 레몬을 배에 실으면 선원들의 계열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48년 만에 채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채택되는데 48년이나 걸린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영국 해군 대략 100만 명쯤이 계열병으로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14년에 요셉 골드 박사라는 분은 펠라그라는 식사에 문제가 있으니 간이나 이스트를 섭취하면 간단히 예방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940년에야 펠라그라가 비타민 B3, 즉 나이아신의 결핍증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2년에 샌프란시스코의 생의학자 에른스트 T. 크랩스 2세 박사는요, 암은 일종의 영양결핍증이다. 그리고 그 영양은 바로 비타민 B17 아미그달린이다 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대중들에게 널리 홍보되고 정통 치료법으로 인정되기까지 이렇게 지난한 고난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아미그달린은 살구시 외에도 야생초 1200여 종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위드 이터, 잡초 먹는 자라는 책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산과 들을 접시에 담다라는 변현단시의 저서도 있지만 전통적인 식단에서는 산과 들에 있는 수많은 산야초들이 식단에 올랐죠. 그래서 암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곡물 중에는 수수가 굉장히 비타민 B17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 고양이도 사료로만 먹이면 몸이 아프게 되고, 몸이 아프면 시골에 사는 개, 고양이들은 산이나 들의 풀밭에 나가서 코로 냄새를 맡아보고 자기의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야생초들을 뜯어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능이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동물원에서 키우는 원숭이에게 살구나 복숭아를 주면 과육을 먹고 나서 돌멩이를 찾아서 그 횟가를 꼭 깨뜨린 다음에 안에 인을 꺼내서 꼭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동물들의 그 예리한 본능이 오히려 인간들의 그 상식에만 매달리는 인간들의 지성보다 그 본능이 더 뛰어난 것이죠.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트리시아 그리핀은 이 아미그달린의 발견이 의학계의 한 혁명인데 혁명은 꼭 유쾌하게 끝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투쟁인데 혁명의 투쟁에는 많은 희생자들이 따르고 헌신자들이 따르고 그리고 밀어내리는 자와 밀리는 자들의 그 투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슬프고 억울한 일들도 발생한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도 희망 없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암 환자들을 건지려는 그런 어떤 불교의 마치 사홍서원과 같은 그런 사명감 때문에 좋은 일을 하고자 해도 그 가운데서는 저항과 반대 그리고 이런 또 때로는 모함이나 억울한 투옥 이런 것까지도 생겨난다는 것이죠. 크레버스 박사나 리차드슨 박사도 미국에서 투옥되어서 감방 생활을 꽤 오래 했다고 해요. 그런 걸로 볼 때.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미국 외로 탈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레트릴 요법으로 미국 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